나스닥은 연일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자, 어제는 테슬라도 크게 올랐습니다. 6%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전기 트럭을 생산하겠다. 구체적인 스펙까지 공개를 한 상태가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사실 빅테크 기업들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주면서 분위기 좋아졌고요. 유가도 좀 내려갔고 FOMC에서도 뭐 특별한 부분이 나타나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접하게 된다라면 미국 증시 상황들이 이제 내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즉 오늘 저녁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요즘에 게임주들 상승세가 눈에 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실적이 좋지 않아서 게임주들의 움직임들이 썩 좋지 못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알아보고요. OCI 이야기가 좀 살짝 나왔는데요. 여전히 바이오 쪽에 집중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주력 사업은 태양광 쪽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한미약품하고의 어떤 그 협약이 깨지게 되면서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렸다. 야, 이렇게 바이오에 집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다우지수도 올랐고요. 나스닥도 올랐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에이 뭐 별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장 후반부에 다 끌어올렸습니다. 자, 쭉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괜찮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본다라면 오늘은 테슬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된 기대감과 테슬라의 주가 상승, 그 다음에 유가 하락 등등등 여러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종합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그러면 뭐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또는 뭐 반도체고 전차 군단이고 또는 2차 전지고 간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조금씩이라도 올라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고요. 네, 나스닥 지수가 네, 올해 들어 10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도 강하게 올라주면서 사상 최고치. 아, 멋지네요. 네, 그 다음에 다우지수 역시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네, 종가 기준 첫 4만선을 돌파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39,872포인트입니다. 뭐 금방 하죠. 네, 이런 것들은 금방 한 0.5%만 올라가도 다시 4만 포인트 넘어가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설명드리지만 직전 고점대, 즉 신고가 랠리는 직전 고점대 근처에 있다는 랠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상승이 계속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기보다도 옆으로 조금 누워서 가는 필요성이 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또 추가 상승이 또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 또 조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CNBC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는 0.6% 상승했다. 이제 시작 발표를 앞에 두고서 약간 숨고르기 국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 분석가들이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 발표 예상하고 있다. 난 살짝 불안해요. 강력한 실적 발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이번 3분기 실적 예상치까지도 좋게 나오고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온다면, 야,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죠. 지금 올해 들어서면 92% 정도 급등했다. 실제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요, 무시무시합니다. 2023년도부터 친다라면은 거의 뭐 100달러대에 있었던 게 지금 900달러니까요.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자,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쉬지 않고 올랐다는 표현이 맞죠. 그러면은 쉬지 않고 올라온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반영을 시켰을 텐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또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는다라면 주가가 조정받을 수도 있죠. 근데 기업의 실적은요, 한정없이 계속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당분간은 더 좋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나올 때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이 실적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실망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올해를 지나서 내년도까지도 이제 AI의 그런 강력한 랠리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은 좋은 실적이 나오면 투자 참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실적만 좋게 나온다면 또 매수가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라고 얘기가 하는 거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할 만한 이야기는 뻔하죠. 네, 새로운 AI 칩, 네, H100 이후에 나오는 그 새로운 칩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이 어떻게 더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것은 좋은데 이제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제 AI 칩에 대한 경쟁도 같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괴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FOMC 의사록도 같이 공개가 됩니다. 자, 22일 오늘 저녁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을 어떻게 밀어줄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사항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의중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 월러가 이제 최근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21일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제. 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몇 달간 좋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CPI 지표적으로 보아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실업률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은 CPI 쪽 지표를 보게 되면은 글쎄요. 대체적으로 지금 5월달에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6월달, 7월달 정도까지 괜찮아진다. 또는 6월달까지만 괜찮게 나오더라도 7월달 CPI 지표를 보고 나서 진행되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6월은 일단 물 건너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6월달 FOMC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11일, 12일이 FOMC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CPI 지표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률만 반영하겠죠. 그래서 조금 애매할 것 같아 보이고요. 7월달 FOMC가 30일부터 31일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PC 지표까지 전부 다 보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5월달, 6월달, 7월달 연속적으로 CPI가 좀 개선되고 2%대까지 좀 들어가게 된다라면 아마 그때쯤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7월달에 패스가 되면 8월달에 FOMC가 없고 9월달 우리 추석이죠. 9월 17일, 18일 정도에 FOMC가 또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겠지만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늦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6월 아니면 7월 말 그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2.2 베이시스 포인트, 네, 2.2니까 0.02 정도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4.414% 하락 마감.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마감한 것은 4일 만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4일 동안 네, 계속 상승만 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지만은 네, 나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부분들도요. 미국 정부에서 이제 비축률을 풀겠다 해가지고 유가가 1% 정도 떨어졌죠.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다운이 되게 되면 원재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입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도 잠깐 볼게요. 테슬라는 6.6% 정도 상승해서 186달러가에 상승하면 마감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빅테크 기업들 대체적으로 이제 보합세 보여주는 움직임 가운데 테슬라 혼자 나홀로 상승이었다 보시면 되죠. 그동안 많이 혼자서만 떨어지는 모습 보였었기 때문에 이젠 나 혼자도 올라갈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어떻게 된 부분이냐. 지금 테슬라에는 감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 또는
중국에 대한, 저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세, 등등등, 실적 감소,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테슬라에게는 악재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했느냐? 지난달에, 이제 인력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을 밝힌 상황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무엇을 했느냐? 전기 트럭의 자세한 일정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전기 트럭의 자세한 일정을 공개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2026년도까지 고객에게 인도할 것이다. 연간 생산 능력은 5만 대까지 보고 있다. 그 다음에 펩시코하고 같이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 등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 트럭을 통한 그런 실적 증가가 또 예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기대치를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과연 이제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가 최소 500마일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기차 충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죠. 지난번에 유머이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이제 전기차를 이제 자동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길거리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막 흔들어요. 손을 막 흔들어가지고 다른 차를 세워서 미국은 이제 장거리 투자가 아니죠.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트렁크에다가 이 기름을 싣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기름까지 다 떨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차가 섰는데 다른 차들한테 이제 기름을 좀 부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있는 차가 이제 트렁크에서 기름을 꺼내서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차 뒤에서 발전기를 꺼내.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그런, 일단 유머를 봤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전기차도 휘발유를 싣고 다닌다. 발전기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 이게 아직 충전소나 인프라가 아직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은 지금은 좀 부담스럽긴 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기차 시대는 언젠가는 오겠죠. 네. 왜냐면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긴 할 텐데, 그 중간에 지금 하이브리드가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긴 하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가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전기 트럭, 나오는 거 좋아요. 나오는 거 좋은데, 이제는 놀랍지 않잖아요. 전기차, 놀랍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경쟁자들도 많고, 또, 트럭만, 또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공원에 돌아다니는 이 공원 용달 이런 거는 전기 트럭입니다. 전기 용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전기 트럭인데, 그렇게 놀랍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만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라도 나와서 뭔가 실적을 좀 보완해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극적인 어떤 반등이나 이런 것들 기대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좀 안 좋았었던 2차전지 쪽에 뭔가 희망감을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전지도 오늘 오르고 바이오도 조금 올라주고 그 다음에 전차군단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계심은 여전하겠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FOMC의 회의록 공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경계심은 여전할 것이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그냥 상승을 좀 유지해 나가는 정도의 흐름 이런 것들 정도로 진행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게임주,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 계속 게임주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었죠. 네, 게임주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5월달 들어서면서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를 이제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넷마블은 저는 팔아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팔고 나서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게 많이 안 떨어지네. 예, 실적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버팀목이 잘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만, 좀 더 내려오면 살려고 위에서 딱 팔아먹었는데, 안 내려오고, 조금 내려간 다음에, 그죠? 조정은 좀 받았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는 좀 안 오더라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 펄 어비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게임 지수 같은 경우도, 네, 12%대 상승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크래프톤은 5%, 넷마블은 18% 정도 올랐다고 되어 있지만, NC소프트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20%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번 달로 계산했을 때 18%지만 시전 더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팔아먹을 때도 20% 넘게 수익률이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네,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대형 게임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NC소프트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네, 이제 컨센서스보다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이브에 대한 지분을 팔면서, 이제, 엔터에서 좀 벗어나고,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다가 돈도 제법 짭짤하게 들어왔으니까, 나쁘지 않다. 또, 그 다음에 나 혼자 레벨업인가? 그 게임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치를 좀 높여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NC소프트라든지 이제 펄어비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네 애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NC소프트 네 이거는 회복하려면은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신화를 써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 올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어떤 그런 게임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요즘에는 그냥 거의 양산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네 기대감이 크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근데 그런 와중에도 게임사의 2분기 실적은 줄줄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 컨센서스가 높아졌다라는 거잖아요. 컨센서스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적 발표 나올 때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애매해지는 거 다들 겪어 보셨죠? 그래서 예상치 그게 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어. 그거야 쟤들 마음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치상으로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아무튼 그래도 게임주들의 어떤 전망이나 또는 실적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상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다만, 게임주들은 이제 돌리는 입장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은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올라가는데 이게 속 터져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라고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OCI, 아이고야, 이거 누가 고구마 갖고 왔니? 고구마, 아유, 답답해. 해외로 눈은 돌렸지만, 바이오 태양광 선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니, 이 바이오를 굳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제약 바이오 사업 확대를 위해서 추진되었던 한미약품그룹과의 통합이 좌절됐죠. 지난번에. 그래서 주가가 요동을 쳤었던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냥 하던 거나 좀 하던 것도 지금 잘 안 되지 않나요? 네, 그것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자, 지금 보면 미국이나 동남아 쪽에 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왜냐고. 이 인수라는 것이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게 쉽지가 않죠. 돈 먹는 하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투자 후 5년 이내에 투자금이 페이백되고 20% 이상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지금 이게 바이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5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20% 이상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업종. 이게 바이오인가요? 이게 제약인가?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지금 제가 멀리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제약 바이오는 돈 먹는 하마인 거 아시죠? 그러면
지금 같은 상태에서 지금 뭐 본업 태양광 쪽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제약바이오를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쏟아붓는다. 이거 지금 네 태양광 쪽 주력 사업을 쥐어 짜가지고 제약바이오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욕심 아닙니까? 네. 미국 회사는 1조 원 이상, 동남아 업체는 5억 달러, 6,800억 원 이상의 규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조 단위 이상의 빅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야, 조 단위면은요, 굳이 제약바이오를 해야 되나? 뭐, 제가 제약바이오를 뭐, 아주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태양광 회사가 제약바이오 회사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신뢰가 좀 안 가요. 네, 좀 불안해 보입니다. 자, 이번 인수계획은요,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좋지 않겠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한미약품과의 통합,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거 하고 싶다면.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주주들이 반대를 했겠느냐, 라는 것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 그룹의 핵심이자 비중국산 프리미엄을 갖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은 말레이시아를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다. 그래요.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지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린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야, 얘네가 지금 사업이 너무 안 되나 보지? 태양광 사업이 이제 안 되는가 보지? 망했나 보지?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자꾸 가는가 보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불안감이 또 같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미국이 또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수혜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이쪽을 조금 더 파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제가 경영에 참여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뭐 알아서도 하시겠죠. 대신에 저는 OCI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의 생각이니까요, 참고도 하시고요. OCI가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더 거듭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네, 그다지, 네,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도 생각해 보시고요. 네, 현재로서 OCI에 대해서 투자하는 입장은, 글쎄요,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던 거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걸 잘하고, 본업이 아주 성황리에 진행돼서 돈이 계속 쌓였을 때, 이게 진정한 캐시카우가 됐을 때, 그럴 때 새로운 사업으로 눈 돌리면 누가 뭐라 합니까? 지금 이것도 힘들어서 허리띠 졸라맨 상황인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눈독 들인다. 뭐, 위기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영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나스닥이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면서, 네, 테슬라도 올라가고, 반도체도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가는, 네,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호실적에 게임주들도 상승했는데, 뭐, 게임주 중에서도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이상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것들, 추세가 안 좋은 것들, 나빠지는 것들은 매매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뭐, 호실적이 아니라 호실적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네, 매매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를 보셔야 되겠죠? 자, OCI, 여전한 바이오 사랑, 큰일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반대세인데,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죠? 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뭐라고 할 말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할 말이 없는데, 안타깝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네. 저는 OCI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잘 분석을 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를 하라는 게 사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겠죠?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그만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멈출 때다. 주식은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다.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 하지만 그 욕심이 결국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게 할 것이다. 이런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는 2만원에 팔 거야. 근데 19,800원까지 왔다가
다시는 그 가격을 돌파하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적당히 매도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큰 욕심,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그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좋은 흐름도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